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6일 화요일 아침 9시 40분입니다. 들고 있던 하이닉스는 일단은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죽었다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진입했던 명분이 좀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냥 다 갖다 버렸습니다. 이따가 한국 증시는 자세한 이야기 할 거고요. 일단 평상시처럼 미국 증시 먼저 좀 볼게요. 미국은 상승했죠. 유럽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원래 워낙 강하던 친구들이라 가지고 뭐 특별히 상승하는데 뭐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재료가 나오나 그리고 그냥 뭐 계속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원래 자기 움직이던 그런 추세의 힘으로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유럽은 하락 마감했는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의 총격 소식, 트럼프가 총에 맞았다라는 그런 소식은 일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건 유럽 증시에 일단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죠?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당선을 막고 싶어갖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막 미국 채권을 매수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은 그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좋을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 유럽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일단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뭐 그런 것보다도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명품 업계가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슈는 일단 일시적인 충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실적이 안 좋았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유럽 증시가 지난주에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소외됐던 친구들이라 그래서 그 지난주에 많이 급등했던 피로감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긴 했는데 마침 실적들이 안 좋으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선 더 상승하기 위한 어떤 그런 추가적인 조정이 더 상승하기 위한 그런 조정이 나왔다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락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뭐 버버리가 16%, 스와치가 9에서 10%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럭셔리가 유럽 증시에선 약간 주도주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락 마감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주도주가 뭐죠? 미국은 뭐 요즘에 좀 뭐가 좀 흔들흔들해도 AI 뭐 이런 게 대장입니다. 그죠? 엔비디아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뭐가 있죠? 한국은 반도체가 누가 뭐래도 뭐 대장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럽은 뭐가 대장일까? 유럽은 역시 럭셔리가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럭셔리가 대장입니다. 미국에서 AI가 올라가듯이 유럽은 럭셔리가 좀 시장을 끌고 올라간 그런 측면이 조금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친구들이 어젯밤 실적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막 급락을 하고 이랬다는 거는 일단은 그 어떤 세계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게 뭐죠? 어떤 뭐 세계적인 흐름? 주도주가 조금 쏠림이 심해가지고 주도주가 요즘 좀 비실비실하고 소외됐던 친구들이 잘 나가잖아요. 약간 이런 측면에서도 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럭셔리가 좀 잘 나갔었는데 럭셔리 친구들이 좀 덜 나간다. 유럽에서도 어떤 나름 소외됐던 친구들을 찾는 그런 흐름이 어젯밤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유럽의 럭셔리 친구들이 급락했다라는 건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뭔가 이제 경기 둔화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 아시다시피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은 뭐 어쨌든 그래도 컴퓨터는 바꿀 수 있죠. 뭐 AI 투자는 할 수 있죠. 근데 경기가 뭐 조금 안 좋아진다. 그럼 제일 먼저 돈을 뭘 줄이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좋은 차 사던 거, 좋은 가방 사던 거, 명품 같은 거 사던 거, 약간 이런 건 사치제잖아요. 경기가 좀만 안 좋아지면 이런 거에 대한 소비를 좀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지금까지는 경기가 좋았는데 럭셔리 친구들이 하락을 하는 거 보니, 실적이 안 좋은 걸 보니 뭔가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 소비자들의 소비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조금 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중요한 지표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죠. 그거가 수요일 날인가 아마 발표 예정일 겁니다. 그거를 좀 지켜보면 좋겠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고, 이제 그렇다면은 그 관심은 이제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냐 나쁘냐 이제 그거라고요. 이제 경제가 좋으면은 이제 주식시장 계속 금리 인하되면서 잘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갖고 금리를 빨리 내리게 돼서 경기 침체가 와버리게 되면은 주식시장의 큰 악재라고요. 그죠? 그래서 경제가 얼마나 좋냐, 이것이 지금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다가선 거죠.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도 여전히 짱짱합니다.
그 어젯밤에 파월이 나와서 또 한마디 했죠. 물론 뭐 했던 이야기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야기를 그 파월의 분석 내용을 그 파월의 발언 내용을 뭐 자세히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똑같이 그냥 이야기했어요. 금리 인하 가시권 시사했다. 인플레 기다리면 인플레 목표치 2% 기다리면 늦는다고 조기 금리 인하 이런 거를 아무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이 첫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9월까지 바싹 다가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쨌든 여전히 짱짱하게 살아있는데, 근데 어쨌든 한쪽 눈으로는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번 금리 인하의 그래서 성격이 뭔지를 좀 계속해서 파악하려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의 성격이 보험적으로, 그죠?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좋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 한번 하는 거면 증시의 호재. 근데 경제가 박살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9월달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7월이라서 한 달쯤 남았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내 3회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쏠렸던 AI 쏠림, 나스닥 쏠림이 다소 완화되면서 중소형주들이 금리 인하 기대다 이러면서 한 달 남기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재료를 생각을 해봐도 어쨌든 그 당분간 지금 경제가 막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러셀 지수나 미국 중소형주의 강세는 좀 더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맞긴 맞겠죠.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기사를 좀 이제 좀 더 살펴보자면요. 하여튼 그죠,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피격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총에 맞건 말건 미국 증시는 그냥 가는 겁니다. 미국 증시는 오직 미국 증시는 AI 주식들의 실적 뭐 그런 게 아니면 뭐 엔간하면은 뭐 특별히 이슈가 없다라고 반응을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매크로 변수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 요즘요, 미국 증시는 대장이 AI와 나스닥 이런 빅테크 주식이기 때문에 빅테크 주식들의 실적에 의해서만 미국 증시가 주로 영향을 받는 거지, 이런 이슈는 지나가는 이슈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몇 가지 좀 봐야 될 만한 뉴스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뭐 쏠림 이런 이야기 했었죠. 몇 가지 기사들 좀 볼게요. 러셀 지수 강세에 중소형주 관심 높아지고 있다. 코스닥은 아직이다. 소외주 매수 적기다. 미국 전력, 금강, 바이오테크 주목을 해야 된다. 요렇게 이런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하나씩 좀 볼게요. 소외주 매수 적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뭐 전력, 금광, 바이오테크,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 뭐 이런 부분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소외주 매수가 좀 적기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하가 9월이니까 보니까 9월까지 뭐 특별한 경제지표 부진 이런 것만 없으면은 소외주 매수 괜찮을 수가 있긴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뭐 투자 성향상 중소형주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종목 이런 거 잘 못 고르겠고, 그래가지고 소외주 뭐 이런 거, 뭐 중소형주 이런 거는 일단 잘 못하겠어서 일단 가만히 있을 예정이고, 러셀 지수 자체의 투자도 러셀 지수가 워낙 좀 급등을 해가지고 단기 오버슈팅 피로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것도 그래서 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약간 적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로테이션 연장이, 그러니까 어떤 쏠림 완화, 이게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게 빅테크 롱, 중소형주 숏, 포지셔닝 청산 수요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합니다. 한동안 AI 쏠림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에도 제법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추세적인 이런 중소형주들이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이 계속 좋으려고 하면 얘네도 결국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돼서 중소형주가 러셀 지수가 오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으로 러셀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너무 급격한 AI 쏠림에 대한 반발로 얘네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얘네가 정말 한때 정말 지금의 나스닥처럼 이렇게 강하게 추세적으로 의미있게 막 올라주려면은 아마 어떤 좋은 실적을 밑바탕에 깔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고점도 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물론 단기적으로 흐름은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약간 흐름을 일단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있다고요. 그죠? 9월달 첫 금리 인하니까 9월 전까지 특별히 경기 침체가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악재, 그런 지수만, 어떤 그런 지표만 안 나오면은
러셀 지수의 상승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이게 이제 나스닥처럼 나스닥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오랫동안 막 중장기적으로 오를지 그런 거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라고요. 지금은 그죠, 다른 이유로 오르는 거죠. 지금은 금리나 기대감과 AI 쏠림이 너무 심하다라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얘네가 좀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 흐름은 어쨌든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볼만할 텐데, 러셀 지수 강세에 중소형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쎄요, 그 중소형주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러셀 지수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아무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코스닥은 아직,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코스닥은 잘 나가고 싶으면은 여길 넘어가야 된다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러셀 지수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러셀 지수 중소형주니까 코스닥이 잘 나갈 수 있어.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좀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코스닥은 여길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됩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할 수가 있겠는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에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왜 코스닥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러셀 지수하고 S&P 지수를 어떤 비교한 그런 지수를 보면, 러셀 지수가 잘 올라오면서 미국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이제 어깨를 펴고 있으니까, 야, 그럼 코스닥 나누기 코스피 이런, 그럼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잘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맞는데, 이게 언뜻 생각해보면 맞는데, 근데 여기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라는 것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입장에서는 러셀 지수 상승이 오히려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요. 그죠? 코스닥에 미치는 게 아니고. 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뭐가 크냐면, 러셀 지수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물론 코스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S&P 지수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러셀 지수가 미치는 영향이 나스닥과 S&P의 영향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코스피가 강하고 잘 버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죽지 않았으니까 코스피가 버티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떤 이런 역사적인 분석을 통하면은 러셀 지수가 강할 때 코스피가 강하다. 그래서 코스피가 강하다라고도 설명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흐름은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러셀 지수하고 좀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튼 코스닥은 아직입니다, 아직. 코스닥은 약하고, 지금은 코스피가 조금 더 코스닥보다는 강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어젯밤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신나게 올랐다고요. 미국 증시 기술적인 내용 좀 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 똑같은 흐름입니다. 러셀 지수 상승, 그 AI 이런 친구들 조금 부진, 계속해서 러셀 지수 쏠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 2%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 S&P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 종목 다 오르긴 하는데, 러셀 지수가 2% 올랐으면 여전히 그죠? 어떤 AI 쏠림의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러셀 지수 쏠림이 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어쨌든 한동안 너무 급격해서 그런가, 상승 종목 수는 생각보다 좀 부진하긴 합니다. 상승 종목 수가 예전에 막 7, 80% 종목이 상승하고 그랬는데, 상승 종목 수가 조금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중소형주 랠리가 계속되려면 상승 종목 수가 좀 받쳐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상승 종목 수가 조금 좀 부진해진 것이 이 러셀 지수의 힘이 좀 빠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러셀 지수가 단기 상승 피로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상승 종목 수 5,300 종목, 하락 종목 수 3,900 종목, 그죠? 이 중소형주가 올랐으면, 중소형주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조금 삐리합니다. 좀 얼마 되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라고 해서 러셀 지수가 오른다라고 해서 지난번처럼 나스닥 2% 빠지고 그런 일은 없다고요. 지금 순환매 도는 겁니다, 나름요, 그죠? AI 반도체가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AI와 반도체는 AI와 반도체 어떤 기존 주도주들은 지금 기간 조정 중이라고 보지, 여기서 지금 이게 가격 조정이다, 이건 또 아닙니다. 지금 그냥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워낙 분위기가 좋고 그러니까 빠지진 또 않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기간 조정의 모습, S&P 지수는 딱히 조정의 모습도 보이지 않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고, 어제 미국 은행주들 실적 발표했는데 뭐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은행주들은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하여튼 반도체가 좀 계속해서 좀 부진합니다. 엔비디아가 좀 부진하고 뭐 AMD 부진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AI가 다 죽은 건 아닌 게, AI 섹터가 아직 죽은 건 아닌 게, AI 중에서도 그나마 좀 못 올랐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골라서 막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거 보시면 여전히 1점 몇 프로씩 올라가고 있고요. 뭐 하여튼 아직까지 IT 빅테크는 강한데, 이거를 지금 이 중소형주들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게 이게 중소형주가 올라온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죽고 반도체가 죽고 그건 아닙니다. 워낙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같은 거만 이제 골라서 이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지. 마이크론 이런 것도 좀 약세고. 어쨌든 이 강한 친구들은 계속 강합니다. AI 죽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전히 강합니다. 대신에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죠. 기존에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약세를 보이는 거고, 기존에 못 올랐던 친구들 위주로 막 해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차트 내용 뭐 잠깐 좀 보자면은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 S&P 지수 이거 뭐 어떤 저항 그런 거 의식 안 되죠.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잘 올라가는 거고, 나스닥은 좀 확실히 약하긴 해요. 나스닥은 이제 5일선을 어젯밤에 넘어가지도 못하고 어쨌든 좀 답답한 모습이긴 한데, 분명히 일단은 뭐 좀 상승 흐름에 둔화가 돼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러셀 지수는 단기 급등 피로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러셀 지수는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저거를 당장 들어가는 건 좀 추격일 것 같고요. 이쯤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이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가 어젯밤에 보시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변동성 지수들이 이렇게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요. 그래서 괜찮긴 한데,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높아진다라는 거는 증시 상승에는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슬슬 좀 살아는 나려고 하고 있고,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그런 ETF들 있죠. 어쨌든 하락이 매우 좀 둔화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의미 있게 살아났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좀 경계는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물론 얘가 이제 튀어오른다라고 해서 반드시 증시가 하락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물론 이게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하락이 굉장히 둔화가 된 건데요.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S&P의 뭐 급등 가능성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나스닥은 아니고 저기 S&P 지수의 변동성이 빅스인 거잖아요. 지금 그걸 추종하는 게 지금 이 ETF인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흐름을 좀 잘 보시면은 얘네가 올라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모습은 매도세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 하방 베팅을 할 만한 의미 있는 매도세가 없고, 그나마 나왔던 음봉마저 지금 극복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S&P는요. 그런데 변동성 지수가 슬슬 머리를 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거는 좀 앞으로 좀 상승의 기울기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그 나스닥이 힘이 없는데 S&P만 올라갈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도 그럼 좀 다시 강하려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변동성 지수들이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는데, 시장은 딱히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더 급등하려나?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이제 러셀 지수인데, S&P나 나스닥 같이 대형주가 좀 많이 움직이면 러셀 지수는 좀 하락할 수 있겠죠. 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러셀 지수가 너무 많이 움직인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까지 좀 봤고, 확실히 반도체 쪽은 조금 좀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5일선 테스트하고 있고 5일선에 제대로 못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비슷한 가격대에서 장대 음봉을 2개나 얻어맞아가지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매도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고, 자칫 잘못하면 쌍고점 가능성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이 되긴 했어요. 엔비디아도 워낙 대장이었어 갖고 지금 흐름이 좀 약해졌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이 2개씩 나오고 계속해서 5일선도 못 올라오고 있고 해서, 일단 조정이 좀 길어지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의미 있게 막 대폭락을 하고 추세 전환, 아직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다소 애매한 단계입니다. 다만 근데 이런 흐름을 보고 엔비디아를 매수할 수는 없겠죠, 그죠?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이런 게 아직까지 강하더라도 주로 소외된 친구들이 좀 많이 움직인다라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TSMC 같은 거는 지금 보시면 어제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제일 낮긴 나요. 이 중요한 지지선을 깬 것도 아니고 음봉이 나왔더라도 어쨌든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지 얘는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근데 지금 이 반도체나 엔비디아나 뭐 AI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지금 이제 이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날 ASML하고 그 목요일 날인가 TSMC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지금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작용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소형주가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들이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실적 기대감이다라고 물론 말은 할 수 있죠. 그죠?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러니까 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이 있어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고,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급락 폭락은 안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죠, 좋은 모습은 분명히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평상시에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실적 발표가 되고 막 급등하던 그런 때와는 지금 분명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적 발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작용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야,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는 듯한? 예. 왜냐면 음봉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음봉은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강력한 매도세는 아닐지 몰라도 위쪽에서 분명히 일주일 넘게 지금 저항이 누적되는 건 맞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TSMC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해도 뭐 문제가 없는 종목인데, 근데 아무리 가장 강했던 종목이라도 당장 일단 흐름이 좀 안 좋아지면 이건 좀 그죠?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TSMC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건데, 하여튼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유럽 증시는 뭐 보이시다시피 그죠? 조금 하루 하락했지만 이게 뭐 특별히 뭐 이제 추세적인 하락으로 연결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아직까지는요. 뭐 괜찮습니다. 유럽 독일 증시만 그냥 간단하게 봤고, 그 어제 저기 파월의장 뭐 금리나 기대감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단기 금리는 뭐 찔끔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장기 금리들은 뭐 보시다시피 트럼프 당선 가능성으로 인해서 대규모 재정 적자 이런 거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조금 이렇게 좀 하락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올라간 압력을 받았다고요. 그렇지만 뭐 별 영향 없습니다. 그냥 이제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진다. 채권 선물은 계속해서 일단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딱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어젯밤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문에 달러 강세도 조금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막 추세를 바꿀 정도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어떤 위험자산 선호,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어쨌든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 굉장히 더 일단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뭐 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예. 금값이 결국 조금 올라서 마감하긴 했네요. 뭐 트럼프가 총 맞았다고 안전자산 선호다 이러면서 뭐 금이 조금 뭐 움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안전자산 선호는 약간 어거지 핑계인 것 같고요. 하여튼 금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전고점 돌파 안착 가능성이 높고, 돌파 안착되면은 뭐죠? 굉장히 또 랠리가 많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기간 조정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 큰 N자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봤고요. 한국 증시 좀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한국 증시 그 요즘에 러셀 지수 쏠림 때문에, 러셀 지수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약합니다. 특히 그리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차라리 삼성전자는 요즘에 수급 자체가 좀 괜찮았었는데 지난번 급등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약간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타이밍이 잘못 맞아가지고 지금 가야 될 때에서 지금 못 가고 24만원 돌파 안착을 시도했다가 결과적으로 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뭐냐면은, 이거는 24만원 돌파 안착이 속임수, 오버슈팅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구간 안에 있을 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전에 ASML하고 TSMC 실적 발표 전에 반도체 지수 지금 흐름들이 이렇게 안 좋은데, 반도체 종목들 흐름이 안 좋은데, 이거는 그죠,
이거는 좀 경계감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아니고 지금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어제 하이닉스 정리하는 게 맞긴 맞았었는데, 그냥 아무튼 뭐 오늘까지 그냥 좀 아까워서 어젯밤 미국 증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보고 결정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루 더 버텼는데, 어쨌든 개파락 출발하면서 저렇게 계속해서 매도세가 누적되고 있어서 이건 좋은 모습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방 베팅 할 수도 없어요. 하방 베팅 하기도 좀 애매해요. 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5일선도 꺾이고 있고 21선도 슬슬 꺾이고 있고 힘이 슬슬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장 뭐 추세적으로 좋고 그런 종목인 건 맞는데, 에너지가 잔뜩 누적돼 있어서 위쪽으로 한번 폭발도 할 수 있긴 있는데, AI가 비싸다, 반도체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으니 이 방아쇠를 당겨야 나가는데 방아쇠를 당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방아쇠를 한번 당겼더니 부작용이 지금 생겨난 그런 모습이죠. 방아쇠를 한번 24만원 넘어서 확 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가야 될 타이밍에 못 간 거고, 일단 이렇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조한 구간에 온 겁니다. 이런 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좀 이런 건 좀 피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뭐 일단 제 눈에 딱히 한국 증시에 지금 들어오는 그런 건 일단 딱히 뭐 보이지는 않거든요. 글쎄요, 뭐 딱히 지금 뭐 코스피 지수도 사실 좀 빠질 생각은 딱히 없어 보이고, 딱히 급하게 빠질 생각은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러셀 지수 영향 많이 받는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반도체가 주도주고 2차 전지가 뭐 잘 나가고 그래서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코스피의 흐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좀 전에 역사적인 그런 걸 보면 사실 러셀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 코스피에 사실 굉장히 호재일 수 있단 말이죠.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그냥 기간 조정, 이게 의미 있게 아래쪽으로 폭락한다, 뭐 가격 조정이 깊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신호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으로 하방 베팅 하기도 조금 찜찜하고, 이게 이도저도 아닌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어딘가를 넘어서진 못하고, 그리고 뭐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걸 뭐 하방 베팅 하기도 좀 뭐하고, 하여튼 좀 전반적으로 지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애매한 상황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장 강했던 종목 하이닉스를 하면은 뭐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일단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이닉스조차 못 가버리니 일단 뭐 당분간 뭔가 보일 때까지 일단 가만히 있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죠? 코스닥 이런 거 보시면 이평선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다고요, 그죠? 한번 가면 하여튼 어딘가로 크게 가긴 갈 겁니다. 위쪽으로 아마 전고점까지 간다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데, 뭐 아래쪽으로 가도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서 딱히 미국의 경제가 큰일 났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어떤 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박살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은 아마 또 올라가려고 시도는 할 텐데,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뭐 딱히 그렇게, 그죠? 지금 당장은 그 코스닥이 지금 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서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래저래 좀 애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현금 들고 한번 가만히 좀 지켜볼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